스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듣고 많은 좀 위로와 행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년 전쯤에 정리해고가 돼서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실업자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변변한 그런 뭐 직업이 없이 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40대 초반에 네. 애가 이제 3명입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3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좀 떨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에서 스님 강의 듣고 지금 한 6, 7개월 정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자기 전까지 이제 틀어놓고 자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정말 스님 덕분에 지금 생활이 지금 뭐 180도로 바뀌었다 할 정도로 가족과 저기 어르신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제가 이렇게 된 이제 그 까르마 때문에 집안의 업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을 좀 원망하던 그런 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업장 소멸이라 하는 그런 것도 좀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고 천국이고 이런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이 고등학생이 고민하는 거 이 애부터 옆에 아까 질문하신 그런 이제 과정을 저도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부모님을 설득 아닌 약간 반항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인관계나 학교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고 자기 생활이 없이 3년 동안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검정고시 치고 이제 대학교 가도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인적 재산 친구라든지 뭐 좀 기본 지식을 좀 애들이 고등학교 때 추구해야 될 거를 조금 뭐 모자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둥마고 구랄 친구라는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금 뭐 잘 지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륜 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폐단이라면 폐단이고 병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직장을 이제 안 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진짜 실험을 하고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돈 많이 벌던 그런 직장을 때려치고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걸 가야 되나 하는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정작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수를 삑삑 하더라고요. 예, 주변에 뭐 그냥 뭐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다 일당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다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이런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시는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정말로. 예. 이건 사실입니다. 일당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고기도 사 먹고 쌀을 사올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직위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을 내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제 어르신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법륜 스님 강의 너무 빠져가지고 일은 안 하고 지금 이제 뭐 지금 직장을 구할 생각이 없고 그냥 돈 필요하면 그때 가서 내가 돈 벌어도 되고 지금 법륜 스님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행복한 마음을 내려고 항상 노력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지금 완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답답해서 와이프가 이제 자기가 벌러 가겠다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아무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퇴직금도 조금 많이 남아있고 그건 이거 팔 때 쓰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1년 넘게 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 조금만 나가도 이렇게 돈벌이가 다 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지금 뭐 좀 행복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보리심을 자비의 마음을 내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같이 좀 할 수 있는 뭐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게 이제 애들을 이제
보양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좀 아직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움직여서 하면은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노예나 어떤 그 노동자로서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속에 쉽게 잘 뛰어들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스님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대로. 그게 아주 잘 살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가정이 안정되고 또 그런 남자라고 또 부인은 결혼했는데 지금 이렇게 직장 잃고 이래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보기에 이제 남자가 좀 답답해 보이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사실이야. 근데 본인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약간 좀 우울증 상 같은 게 있어. 본인은 약해. 그래서 본인은 이런 막 경쟁사회에 너무 찌들어지면 본인이 그걸 못 견뎌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직장 잃고도 아마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났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스님 법문 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원기, 그러니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힘을 얻은 거는 굉장한 지금 이게 좋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부모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저 돈 잘 벌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돈 못 벌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수준인데, 이 사람의 건강 상태로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있는 것이 최고로 복이고, 여기에 부인이든 부모가 더 이 사람한테 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큰 재앙을 초래를 하는데, 근데 그 부인이나 부모를 나무랄 수도 없는 게 그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돈 잘 벌다가 또 좋은 재벌회사 다닌다고 해서 또 그 남편이라고 또 결혼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하게 느낀다. 네가 나가 정신 차리고 조금만 잘하면 탁 되지 않겠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가 압박으로 느끼면 자기는 병이 도져.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고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옛날 자기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좀 제 건강이 좀 먼저 회복을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가 처음부터 취직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 처음부터 안 했으면 부모도 이런 기대를 안 하고 또 자기를 기대하고 이분하고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거기 첫 직장을 그렇게 가져놓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을 구하기는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돼. 예, 맞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루 가서 일하면 연봉이 1,000만 원 다 되도록 벌었는데 월 1,000만 원 다 되도록 벌었는데 내가 지금 나가 일하고 이거 벌어? 내가 지금 나가서 이거 벌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면 한 300명의 노숙자가 있는 들어봤어요? 그 지하철하고 이 사이에. 그 노숙자 중에 여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다면 한 명쯤 있을까? 없어. 그건 뭘 말하냐? 여자는 생존력이 강해요. 두 번째, 거기 농민 출신 있을까? 없습니다. 농민은 아무 데나 가서 일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일용직 노동자 출신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때나 가면 일거리가 있나 없나?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누굴까? 뭐 그렇다고 너무 잘 나간 건 아니고 보통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 사장을 했거나 그 다음에 가게 사장, 무슨 가게라도 사장을 했거나 안 그러면 자기처럼 회사의
중간 간부 이상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 IMF 때 회사가 망하거나 그 다음에 직장이 잘리거나 하면 이 사람들은 막노동을 할 수가 없어. 자꾸 옛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는 원래 좀 살았기 때문에 부인이나 가족이 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기대를 채울 수도 지금 없어.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도 가방 메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술을 먹게 되고, 그렇게 힘들 때 술을 먹다 보니 뭐가 된다? 알코올 중독이 되게. 그러니까 가족도 직장도 없는데도 알코올 중독까지 되니 가족도 관계를 끊고 마누라가 애들 때리고 딴 데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갈 데도 없어. 가족도 다 싫어하고. 그래서 노숙자가 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데가 없구나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잘 방을 마련하고 침대를 마련하고 거기 와서 살아라고 해주면 이 사람들 들어와서 살까 안 살까? 안 살아. 근데선 답답 못 살아요. 거기 오면 술도 못 먹게 하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고고래가 1,000원이든 벌면 소주 사 먹고 거기 엎어져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까딱하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한테 대학 졸업을 하면 좋은 데 취직하려면 취직도 어렵고 돼도 회사 다니는 게 부담스럽고 잘리면 다시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좋은 직장은. 근데 아무런 데나 그냥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주는 직장을 첫 직장으로 구해라.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사장 눈치 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사장이 내 나갈까 봐 겁을 내. 나는 뭐 여기 말고 저기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로서도 자유롭게 갑으로 살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옮겨 다니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괜찮은 거 있으면 어때요? 거기 붙어 살면 되고 그거 그만둬도 딴 데 언제든지 옛날에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정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스님 법문 듣고 이제 여기까지 왔고 예. 두 번째는 직장을 아예 안 갖는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족에게 부인한테나 집에도 먹고 살 거는 벌어야 안 되겠다. 그지? 예, 아르바이트 나가 뭐 일당 5만 원도 받고 7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이렇게 일용으로 뭐 농촌도 거들어주고 뭐 일용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내가 그 집에 종업원으로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 이걸 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생길까 안 생길까? 예,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맡아서 인수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돈 퇴직금 받은 거 투자해가지고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그거 놔놓고 먹으면 10년 먹을 거를 3년 안에 다 날려버릴 확률이 거의 90%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기 선택을 잘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오히려 많이 갖고 집에서도 일 좀 거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직장을 구해가 또 나가게 되면 애들 얼굴도 못 보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미국의 공화당 2인자 소위 국회의장 하원 국회의장이 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1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만 7인가 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 사표내버렸어요. 정기 은퇴했어요. 왜? 애가 셋인데 이 정치한다고 바쁘니까 주말 부부가 되잖아. 그죠? 늘 아이들에게도 주말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참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클 때인데 자기는 주말 아빠가 되기 싫다. 요 사춘기 애들 클 때 전일 아빠가 되고 싶다 해서 정치를 그만둬 버렸어. 아주 미국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다음 대선이나 그 다음 대선에 1번으로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그만둬 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족을 중요시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또 일찍 죽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해서 살아도 그 어릴 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늘 가슴이 아픈데 내 아이에게는 그런 걸 주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장이다, 뭐 대통령 이건 너무 좋아하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않아. 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어리고 하니까 집안에 관심 가지고 필요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예. 일용직 해서 벌고 그러다가 기회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일하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와요. 예. 또 자기를 잘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픽업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하면 또 안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오든지 억지로 하면 오히려 자기는 건강에 안 좋아. 그렇게 오면 그때도 할까 할 정도인데 억지로 하면 안 돼. 자기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 지금 예. 정신 건강이 다시 도지게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수행 쭉 하면서 하세요.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기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들이고 남편이고 그냥 다 돈벌이 일꾼일 뿐이에요. 가장 훌륭하게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그 사람의 속에 지금 어떤 병이 있고 어떤 고뇌가 있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하는데 남편이 회사의 부장이에요. 근데 몸이 병이 났어. 그래서 의사 얘기도 듣고 내가 보니까 의사가 당장 회사 그만두라 그래요. 지금 이거 위험하다고. 근데 내가 얼굴을 봐도 병색이 너무 완연해. 그래서 지금 쉬어야 되겠다 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런지 아네요. 스님 6개월만 있다가 휴직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6개월 있으면요 이사로 승진하는데요. 이해는 되죠? 6개월만 있으면 이사로 승진해가 휴직을 하면 어때요? 연봉이나 모든 게 퇴직을 하더라도 다르잖아, 그죠? 사람이 지금 숨 넘어가는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저 아이도 어떤 고뇌가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지 아이들이 대부분 저런 우울증이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면 엄마가 보고 애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다 얘야 공부하지 말고 쉬어라 1년 쉬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죽는다 그래도 학교 다니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이러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결혼을 안 한 게 잘했는지 그래서 조금 우리 삶을 이제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아까 저분 얘기한 대로 어디 가서 잠깐만 가서 일해도 사람 말 사고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너무 돈 이러지 말고 한번 여유를 조금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람을 좀 보면 어떨까. 사람을. 응?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자를 사람으로 보고 해요? 돈벌이 기계로 보고 해요? 사람 좋아하네. 완전히 돈벌이 기계로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여성들도 일하면 다 먹고 살고 기본 생활은 되니까 항상 서로 사람을 중요시하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어떤 인생을 경험했던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살아있는 한은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해야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막 괴롭게 어떤 일을 하면 할 만한 가치가 없다. 농사일도 즐겁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즐겁게 해야 돼요. 허리 아프면 쉬어야 될까 안 쉬어야 될까? 쉬어야 돼.
허리 아픈데도 농사 짓는 건 바보예요. 그럼 병원비가 더 들어. 그렇다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빈둥빈둥하면 그건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수행이에요. 절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하나를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흔들림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